아니, 가게 문이 왜 닫혀 있어요? 며느님 가게라면서요? 20명의 합창단 단원들 앞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것들이 감히 나를 골탕 먹여? 5년간 매주 일요일 단원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 가게라며 공짜밥을 자기 인심인 양 베풀며 반장 자리에 5년을 앉아 있었죠. 급하게 끌고 간 시청 앞 호텔 뷔페. 계산대 앞에 선 시어머니의 손이 카드를 준 채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26만 5천 원 결제되었습니다. 그날 5년간 며느리에게 떠넘겨온 청구서가 처음으로 그녀 자신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찰칵 지금 시작합니다. 5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3시였어요. 저는 가게에서 다음 주에 쓸 보쌈 돼지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직후라 가게는 식기 세척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 들릴 뿐이었죠. 그때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어머님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핏물을 행주에 닦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어머님 지수야, 점심 장사 끝났지? 잠깐 시간 좀 내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그 톤만 들어도 짐작이 갔습니다. 뭔가를 또 요구하실 때 어머님은 항상 저런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우리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 행사를 다음 달 첫째 주 일요일에 하기로 했어. 그날이 또 내 단장 연임 축하 자리도 커. 어제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또 단장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만장일치였어. 만장일치. 어머님 목소리에 자랑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우고 다시 고기를 손질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축하드려요. 그래서 말인데 그날 점심을 너희 가게에서 하려고 해. 손이 뚝 멈췄어요. 칼이 도마 위에 멈춰 선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네, 일요일에요. 단원들 18명에다가 동네 통장님, 자치센터 관장님, 후원 어르신 5분까지 해서 총명이야. 보쌈으로 푸짐하게 차려놓고 칼국수도 한 그릇씩 다 돌리고 보리밥에 막걸리랑 소주도 넉넉하게 케이크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 말이 안 나왔어요. 일요일은 가게 정기 휴무일이었습니다. 격주로 일요일에 쉬기로 남편과 약속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약속을 어머님이 매주 깨고 계셨죠. 합창단 모임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기 휴무 일요일에 무려 23명짜리 단체 행사를 통보로 잡아버리신 겁니다. 저는 벽에 걸린 달력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6월 첫째 주 일요일, 그날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2개 그려져 있었죠. 작은 애 다이 노래 발표에 큰 애 다연이 학원 가족 운동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다은이랑 다연이랑 미리 잡아둔 약속이 있어서요. 다은이가 어린이날에도 가게 일 때문에 어디도 못 갔잖아요. 애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 그건 다음에 하면 되잖아. 어머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애들 데리고 노는 거랑 CA 단장 연임식이랑 비교가 돼요. 너는 어떻게 그런 비교를 하니? 그리고 너 자꾸 가게 핑계대는데 그 가게도 내가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으니까 손님들이 오는 거지. 내가 우리 며느리 가게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덕분에 너희 가게가 자리 잡은 건 알기나 하니?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가게는 제가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보쌈고기 삶고 칼국수 반죽되고 단골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음식 내어드린 덕분에 자리 잡은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다는 그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요. 어머님, 일요일은 가게 정기 휴무일이에요. 휴무일이고 뭐고 시어머니 단장 연임식인데 그날 가게 못 열어 내가 우리 며느리가 단장 연임식 차려준다고 벌써 다 얘기해놨어. 어머님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 부탁도 못해 저는 한 손으로 이 말을 짚었어요. 그리고 평소 같으면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았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음식값은요?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뭐, 음식이요? 23명이면 60만 원은 넘게 나올 거예요. 그날 가게 휴무라 직원도 없어서 저 혼자 새벽부터 종일 준비해야 하고요. 지수야, 너 지금 시애미한테 돈 받겠다는 거니? 내가 친구들 앞에서 단장 연임 축하받는 자인데 며느리한테 돈 내고 음식 받아 먹어. 그러면 내가 단원들 앞에서 무슨 꼴이 되겠어? 그러면 처음부터 단원들한테 각자 음식값 내고 모이자고 말씀하셨으면 되잖아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단장이 한턱 쏘는 자리지. 더치페이가 어디 있어? 알았어. 일단 상민이랑 상의하든 뭐 하든 할 테니까 이번 단장 연임식은 무조건 너희 가게에서 하는 거야. 단원들한테 이미 다 얘기해놨고 후원 어르신들한테도 다 말씀드렸어.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단장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어졌어요. 저는 잠시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카운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묻은 핏물이 휴대폰 화면에 붉은 자국으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앞치마 자락으로 닦아냈죠. 또 시작이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매주 2번씩 단원들을 데려오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기 휴무일까지 빼앗아가려 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과 약속한 그 일요일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하기로 한 그 하루를 통째로 어머님 단장 연임식에 갈아 넣으라는 통보였죠.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형님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화 끊은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형님한테 연락이 온 거였죠. 형님은 어머님이랑 같은 동네에 사는 시누이였습니다. 어머님이 뭔가 거절당하면 5분 안에 형님이 출동한다는 건 결혼 12년 동안 셀 수 없이 겪어온 패턴이었습니다. 네, 형님 옳게 나야 나 상의. 엄마한테 방금 들었어. 다음 달 단장 연임식 너희 가게에서 한다며? 형님,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 한다고 안 했는데요. 아유, 옳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올케랑 전화 끊자마자 나한테 전화하셨더라고. 우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어머니 단장 연임식도 한 번 못 차려준다고. 형님, 그날이 가게 정기 휴무일이에요. 다연이랑 미리 잡아둔 약속도 있고요. 올케 애들이랑은 다음에도 시간 보낼 수 있잖아. 근데 엄마 단장 연임식은 평생 한 번 있는 자리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가게도 엄마 덕분에 자리 잡은 거잖아. 엄마가 동네방네 우리 며느리 가게 가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저는 두 눈을 감았어요. 형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머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랑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요일 가서 너 도와줄게. 음식 차리는 거 옆에서 거들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그러면 되잖아. 저는 코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형님이 도와준다는 말은 결혼 8년 동안 100번은 들었지만 실제로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단원들 데리고 올 때마다 형님도 같이 와서 공짜로 먹고 갈 뿐이었죠. 형님, 일단 애들 아빠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상의는 무슨 상민이는 엄마 편이야. 옳게도 알잖아. 내가 엄마한테는 잘 말씀드려 놓을게. 그럼 나 그렇게 전한다. 전화는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뒤에는 항상 형님이 있었고 형님 뒤에는 결국 남편이 있었어요. 8년 동안 저는 혼자였던 거였죠.
그때 주방 뒷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식자재 배달받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남편은 카운터에 엎드려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얘기 좀 해. 어머님 얘기. 그리고 우리 가족 얘기. 남편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숨을 쉬며 자리를 피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죠. 8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어요. 보쌈고기 손질을 마저 끝내야 했고 칼국수 육수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5년 동안 묻어두기만 했던 어떤 결심이 이제 막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였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일요일만큼은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킬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도마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칼이 들려 있었는데 그 칼로 뭘 하려고 했는지조차 잊어버렸죠. 삶아둔 돼지고기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옆에서는 멸치 육수가 약불에 보글거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는 김씨 아저씨가 눈치를 살피며 뒷문으로 나갔어요. 5년째 같이 일하는 분이라 제 표정만 봐도 어머님 전화인 줄 아시는 거죠. 가게에 저 혼자 남으니 그제야 참았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5년이에요. 결혼한 지는 12년이 됐지만 어머님이 합창단 단장이 되신 게 5년 전이거든요. 그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그냥 평범한 동네 어르신이었어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남편 상민 씨가 매주 찾아뵙고 저도 명절 때마다 정성껏 챙겨드렸죠. 그땐 어머님도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 곧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합창단을 맡으시면서 사람이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랑이었어요. 단원들 7, 8분 모시고 처음 오신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5년 전 6월 어느 일요일이었죠. 그날도 정기 휴무일이었는데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단원들한테 자랑했으니 문 좀 열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쯤이야 싶어서 열었어요. 보쌈 2접시, 칼국수 8그릇, 막걸리 3통, 계산서가 8만 원쯤 나왔을까요? 어머님이 호기롭게 카드를 내미시기에 저는 어머님 됐어요.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카드 내미는 신용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르르 오셔서 식사하시고 잘 먹었다 하고 나가시기. 바쁘셨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5년 동안 우리 가족 일요일을 통째로 집어삼킬 줄 그땐 정말 몰랐어요. 저녁 9시 가게 마감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현이는 자기 방에서 숙제 중이었고 다현이는 벌써 잠든 모양이었어요. 왔어? 오늘 바빴지? 저는 그냥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당신도 좀 앉아봐. 제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었는지 상민 씨가 그제야 TV를 끄고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전화 오셨어. 이번 주 일요일에 합창단 창단 10주년 행사를 우리 가게에서 하시겠대. 어머님 단장 연임식도 같이 사람이 23명.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의외로 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단장 연임하시는 거 큰 일이긴 하지. 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큰일이라고요? 여보,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나 그러는 거야? 이번 주 일요일이야. 우리 정기 휴무일이고 다이학원 발표의 날이고 다현이 운동회 예행 연습 날이야. 다이 처음으로 솔로 파트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했는데. 다현이 개주 선수 됐다고 일주일 내내 그 얘기뿐이었잖아. 아, 맞다. 그게 이번 주였지. 그게 이번 주였지가 아니라 당신도 같이 가기로 약속했잖아. 벌써 잊었어?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더라고요. 근데 엄마 단장 연임식은 5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 애들 발표회는 또 있을 거고 운동회 연습은 다른 날 따라가면 되고 이번엔 그냥 해드리면 안 될까? 저는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놨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왜 내가 뭐 잘못 말했어? 5년 만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매주 있던 일이야. 어머님이 매주 일요일마다 단원들 데리고 오셔서 공짜로 드시고 가신 게 평일에도 점심마다 오시고 큰 행사 있을 땐 가게 통째로 점거하시고 그 5년 동안 우리 애들 일요일에 같이 어디 간 게 손에 꼽아. 근데 또 이번에도 어머님 편을 들어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누가 엄마 편을 들었다고? 당신도 엄마 외로우신 거 너도 알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합창단이 엄마한테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5년에 한 번 있는 단장 연임식이라잖아. 좀 5년에 한 번이라고 5년 내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야? 우리가 무슨 돈 많이 벌어서 자선 사업하는 줄 알아? 칼국수 한 그릇 8,000원에 팔아서 보리살 새벽부터 씻고 김치 담그고 보쌈 전날 밤부터 삶아서 우리 둘이 그 고생해서 번 거잖아.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5년 동안 어머님이 오신 날마다 메뉴와 인원, 금액을 적어둔 수첩이요. 이거나 보고 말해봐. 남편이 수첩을 받아들었지만 첫 장 몇 개만 훑어보고 도로 내려놓더라고요. 당신 엄마 올 때마다 이런 거 적었어?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계산해야 돼. 뭐 우리 엄마가 남이야? 그리고 누나도 아까 나한테 문자 왔어. 누나가 그러는데 엄마 요즘 단원들 사이에서 입지가 좀 흔들리신데. 부단장이 단장 자리 노린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이번 연임식이 엄마한테 더 중요한 거래. 저는 허두음이 나왔어요. 형님이 또 거기까지 손을 뻗으셨네요. 그래서 당신 결론이 뭐야? 이번 주 일요일 가게 열고 어머님 행사해드리고 애들 약속 다 깨자고.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발표회는 토요일에 미리 가서 영상 찍어 두든가 운동회 연습은 어차피 본 운동회 전에 한 번 더 있을 거 아니야? 다이가 솔로 파트 처음 받은 거야. 다현이는 자기 학원 운동회 처음. 선수로 뛰는 거고 그게 영상으로 대체될 일이야?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천장을 쳐다봤어요. 야, 넌 뭘 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냐? 엄마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잖아. 그래, 5년 동안 내가 고생한 거 알아. 인정해. 근데 이번 한 번만 엄마 체면 좀 살려드리자. 엄마가 그동안 가게 자랑하셔서 손님도 많이 데려오셨잖아. 그것도 따지면 우리한테 도움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진짜로 할 말을 잃었어요. 도움이라고요? 5년 동안 1,500만 원어치 음식 공짜로 드시고 간 게 도움이라고요. 일요일 단체석 차지하시는 동안 단골 손님들이 발길 끄는 게 도움이라고요. 5년 단골이었던 박 사장님 부부가 거기 일요일만 되면 노래방 같아요. 그러면서 안 오시게 된 게 도움이라고요? 그만하자. 당신은 잠이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뭐라 더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어딘가 모르게 선을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12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 그쪽 편이었구나 싶었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야? 어머님이니까. 그렇다 쳐도 남편까지 그러면 저는 정말로 혼자였어요. 그때 방문이 빼꼼 열렸어요. 다연이었어요. 잠옷 차림으로 부스스한 머리를 한 우리 큰아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들어왔어요. 엄마 앉아. 다연아 왜 앉아 자고? 물 마시러 나왔다가 엄마 아빠랑 싸웠어? 저는 얼른 표정을 풀고 다연이를 안았어요. 아니, 안 싸웠어. 그냥 얘기한 거야. 다연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소리로 묻는 거예요. 엄마, 이번 주 일요일 운동회 연습도 못 가. 저는 다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약속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다연아, 엄마가 어떻게든 갈게. 진짜로 진짜. 다연이가 살짝 웃더니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 작은 등이 멀어지는 걸 보는데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저는 어머님 자랑거리 만들어 드리느라 남편 체면 세워주느라 형님 비위 맞춰 드리느라 정작 우리 애들한테 약속 한 번을 못 지켰어요. 거실에서 다시 TV 소리가 켜졌어요. 야구 중계 소리. 문득 친정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생 살림만 하시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우리 엄마. 어머님 일로 제가 속상해할 때마다 지수야 너무 다 끌어안고 살지 마라 하시던 그 목소리. 내일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 혼자 깨어있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차피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새벽 5시 반 창밖은 아직 어둑어둑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참 동안 TV 소리가 들리다가 결국 자기도 들어와서 누웠죠. 들어올 때 당신하고 한번 물었던 것 같은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 평생 새벽 5시면 일어나시는 분이라 이 시간에 전화해도 괜찮거든요. 신우가 2번 가기도 전에 받으셨어요. 지수냐? 이 시간에 웬일이요? 엄마 안 주무셨어? 내가 너무 일찍 전화했나? 아니요. 아까 일어났지. 텃밭에 물 주고 들어왔어.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엄마는 진짜 귀신 같으세요. 한마디만 들어도 다 아십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합창단 창단 10주년 행사 얘기, 단장 연임식 얘기 23명이라는 인원다이 발표회야와 다연이 운동회 얘기 그리고 어젯밤 남편이 어머님 편을 들었다는 것까지 다요. 엄마는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무겁게 한숨을 쉬셨어요. 지수야, 엄마도 시집살리 해봤자. 너네 외할머니 무서운 분이셨던 거 알지? 엄마도 거기서 30년을 살았어. 그래서 엄마는 한 가지는 알아. 어른한테 안 된다는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말 한 번도 못 해보고 사는 며느리는 평생 시중만 들다가 끝나. 근데 지수야, 엄마가 결정해 줄 수가 없어. 이건 내가 결정해야 혀.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고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일은 나중에 후회가 남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시원하게 가라고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근데 지수야, 엄마가 한 가지만 약속해 줄게.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 엄마는 내 편이여. 그게 엄마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답은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오늘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뭐가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거였는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가게에 도착해서 보쌈고기 삶기 시작한 지 1시간쯤 됐을까요? 김씨 아저씨가 막 출근하셔서 칼국수 반죽을 치대고 있는데 가게 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지수야, 있냐?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 뒤로 단원분 두 분이 따라 들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한 분은 키가 작고 안경을 쓰셨고 한 분은 키가 크고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신 분이셨어요. 어머님이 시간에 웬 일이세요? 외기는 일요일 행사 메뉴 정해야지. 부단장님이랑 총무님 모시고 왔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놨어요. 어제 통화에서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그 말을 듣지 않으셨던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애들 일정이 어머님이 저를 쓱 쳐다보시더니 단원들 앞에서 활짝 웃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거에 꼼꼼해서요. 부단장님. 총무님 일단 자리 좀 앉으세요. 온 김에 보쌈 한 접시켜 놓고 메뉴 얘기합시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보쌈을 썰고 김치를 새 거로 꺼내고 보리밥을 한 공기 떴어요. 칼국수 한 그릇도 끓였고요. 김씨 아저씨가 옆에서 사장님 제가 할게요. 하셨지만 어머님이 아니야. 우리 며느리 손맛을 봐야 하니까 며느리가 직접 해야지 하시더라고요. 테이블에 음식을 다 내려놓으니까 어머님이 단원들한테 자랑을 시작하셨어요. 드셔보세요. 이게 우리 며느리 손맛이에요. 5년째 동네에서 1등 맛집이야. 부단장님이 보쌈 한 점을 드시더니 끄덕끄덕 하셨어요. 맛있네요. 단장님 진짜 며느님 잘 두셨다. 그런데 키 크고 머리 노란 총무님이 김치를 한 점 드시더니 살짝 인상을 쓰셨어요. 근데 단장님이 김치 왜 이렇게 짜?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년째 같은 손맛으로 담그는 김치예요. 단골 손님들이 김치만 따로 사가실 정도로 자신 있는 김치인데요. 어머님이 잠깐 김치를 드시더니 단원들 앞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그러네. 지수야 김치 좀 새 거로 가져와 봐. 우리 며느리가 가끔 손이 떨릴 때가 있어서 그럴 때 김치가 좀 짜지더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고 김치통을 다시 꺼내러 갔어요. 사실 그 김치가 그 김치예요. 같은 통이고 같은 날 담근 거고요. 그저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아서 다시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총무님이 한 점 드시고는 이제 괜찮네요. 하시는 거예요. 같은 김치인데요? 어머님이 그걸 보시면서 단원들한테 또 자랑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잔말이 없어서 좋아요. 시키면 그냥 다 해. 요즘 며느리들 같지가 않지. 부단장님이 그 말에 살짝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잠깐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미안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근데 어머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세 분이 1시간 넘게 앉아 계셨어요. 그동안 메뉴를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셨어요. 보쌈은 큰 거로 5접시, 칼국수는 23그릇, 보리밥은 큰 양푼으로 1통, 막걸리 7통, 소주 5병, 케이크는 따로 주문할게. 다 끝나고 일어나실 때였어요. 부단장님이 어머님께 살짝 말씀하셨어요. 단장님, 오늘 식대는 어머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부단장님 팔을 톡톡 치셨어요. 아휴, 여기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며느리 가게니까. 세 분이 가게를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카운터에서 영수증을 출력했어요. 합쳐서 38,000원이었어요. 카운터에 그냥 두고 갈 수도 없어서 노트에 적었어요. 5월 화요일 단원 2명 답사 38,000원. 점심 장사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남편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어제 싸운 게 마음에 걸렸는지 머든 얼굴로요.
지수야, 같이 칼국수 한 그릇은 먹자. 같이 앉아서 먹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제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 이번엔 좀 그렇다고. 애들 일정도 있고 진짜 점심 먹고 엄마 집에 들렀다 갈게. 저는 그 말에 살짝 안도했어요. 어쩌면 남편이 직접 말씀드리면 어머님도 한 발 물러나 주실지도 모른다고요. 저녁 6시쯤 됐을까요? 남편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지수야, 엄마랑 얘기 잘 안 됐어. 미안.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밤 9시 가게 마감하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뭐라고 하셔?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그랬어. 엄마 이번 일요일 행사 좀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돼? 그랬더니 야, 너는 누구 자식이야? 며느리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단원들한테 다 알린 일을 어떻게 미루냐? 내 마누라가 시켰지. 그러면서 한참을 야단치셨어. 남편이 머리를 감쌌어요. 지수야, 엄마가 이번엔 진짜 꿈쩍도 안 하시네? 단원들한테 다 자랑하신 모양이야.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엄마가 단원들한테 쪽팔려서 합창단 못 나가신대. 저는 그 말에 허두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머님 체면이 우리 가족 일요일보다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남편이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어요. 지수야, 이번 한 번만 그냥 해드리면 안 될까? 다음부터는 내가 진짜 막을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와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 5년 동안 그 이번 번만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형님이라고 떴습니다. 네, 형님. 옳게 다른 게 아니라 엄마 단장 연임식 말이야. 단원들 23명한테 작은 선물 하나씩은 돌려야 단장님 체면이 서지 않겠어? 한 사람당 10,000원짜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핸드크림 같은 거 내가 알아봐 줄까? 저는 잠깐 숨을 멈췄어요. 선물 23개 10,000원짜리 23만 원이에요. 형님, 그건 어머님이 올케 엄마 단장 연임식인데 그 정도는 며느리가 해드려야지. 그리고 케이크 말이야. 그것도 좀 큰 걸로 부탁해. 동네 빵집 거 말고 백화점 케이크 같은 거 10만 원 정도면 되겠지? 아, 그리고 부단장님이라고 까다로우신 분 계신데. 그분은 채식하셔 두부 보쌈으로다가 그럼 내가 일요일에 일찍 가서 도울게 끊을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머리가 멍했어요. 선물 23만 원, 케이크 10만 원, 부단장 따로 두부 보쌈. 거기에 보쌈 5접시, 칼국수 그릇, 막걸리 7통, 소주 5병 다 합치면 100만 원이 넘어요. 그걸 우리 가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그날 다른 손님은 한 명도 못 받고 우리 가족 일요일은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보, 형님이 선물 23개 준비해달래. 케이크 10만 원짜리도 부단장은 두부보쌈으로 따로 만들래? 남편이 입을 떡 벌렸어요. 뭐 형님도 어머님이랑 한통속이야. 이게 뭐가 도와주는 거야? 결국 다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잖아.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내가 누나한테도 전화 한번 해볼게. 그랬어. 형님한테 전화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잘게.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침대에 그대로 엎어졌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는데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났어요. 5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젠 눈물도 마른 모양이었어요.
엄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건 내가 결정해야 근데 저는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가게 문 닫겠다고 말하기엔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님이 단원들 앞에서 망신당하실 거고 형님은 또 전화해서 난리치실 거고 상민 씨는 또 흔들릴 거고요. 그렇다고 행사를 해드리자니 다연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 또 못 가.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일도 가게에 나가야 하고 모레도 그래야 해요. 토요일까지 사흘 남았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결정을 해야 해요. 근데 어떻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수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잠을 거의 못 잤지만 가게는 열어야 했죠. 손은 늘하던 대로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어제 일이 자꾸 맴돌았어요. 김치 면박 38,000원 영수증, 남편의 입원한 번만 형님의 선물 23만원 김씨, 아저씨가 출근하시면서 슬쩍 물어보셨어요. 사장님 어제 아침에 사모님이 단원들 모시고 오셨다면서요? 옆분식집 아주머니가 말해주시던데요. 김치 짜다고 새 거로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김치인데 김씨 아저씨가 잠깐 멈칫하시더니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사장님 그건 좀 너무하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어쩐지 위로가 됐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때쯤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박 사장님이었어요. 5년 단골이셨다가 작년부터 발길 끊으신 그분이요. 시장에서 옷가게 하시는 부부인데 일요일 점심마다 우리 가게에 오시던 분이셨어요. 어머, 박 사장님. 오랜만이네, 사장님. 오늘 약속이 시장 근처에서 있어서 오랜만에 한번 들렀어. 혼자 칼국수 한 그릇 먹고 갈게. 저는 박 사장님을 늘 앉으시던 안쪽 4번 테이블로 모셨어요. 칼국수 한 그릇이랑 보리밥 김치를 내드렸어요. 박 사장님이 한 입 드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역시 여기 김치 맛이 똑같네? 그동안 다른 데 가도 이 맛이 안 나더라. 저는 그 옆에 잠깐 앉았어요. 박 사장님 많이 바쁘셨어요? 작년부터 통저희 가게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박 사장님이 칼국수 그릇을 내려놓으시면서 잠깐 망설이셨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 우리 부부가 일요일에 여기 오는 게 낫기였거든. 근데 작년부터 일요일만 되면 무슨 단체 손님들이 매주 오시는데 가게 절반을 차지하고 노래 부르고 술 드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리도 좁고 음식 시키면 한참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발길을 끊었어. 다른 단골 손님들도 그러더라고. 철물점 안씨 부부, 김 선생님, 부부 다 비슷한 시기에 안 오시던데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박 사장님 부부만 안 오시는 게 아니었어요. 5년 단골이었던 분들이 줄이 발길을 끊으셨던 거예요. 박 사장님이 칼국수 다 드시고 카운터에서 계산하시는데 10,000원을 내미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수씨, 미안한 말이지만 한마디만 할게. 이 가게 진짜 아까운 가게야. 음식도 맛있고 사장 부부도 좋고. 근데 그 일요일 단체 손님 정리 안 하면 단골은 점점 더 떠날 거야. 진상은 받지 말아요. 저는 카운터에 10,000원짜리를 쥐고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박 사장님께. 차마 그 진상이 우리 어머님이라고 말할 수 없었죠. 아무것도 모르시는 5년 단골이 사장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친정엄마도 김씨 아저씨도 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저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점심 장사 끝나고 오후 4시쯤 잠깐 한가할 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님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은이 내가 데려왔다. 이따 데리러 와라. 저는 멈칫했어요.
오늘은 제가 다이 데리러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어머님이 미리 말도 없이 유치원에 가서 다음은 이를 데려가신 거예요. 가게에서 한창 저녁 장사 준비 중이었는데 이를 김씨 아저씨한테 맡기고 부랴부랴 어머님 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다이가 보였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달려와서 안기는데 그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다은이는 대답 없이 제 다리만 꼭 붙잡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어머님이 천천히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얘가 좀 예민하네. 뭘 그런 거 가지고 울어? 별일도 아닌데. 저는 다이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겼어요. 어머님이 뒤에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다은아, 할머니가 한 얘기 잘 생각해봐라. 응, 다은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푹 숙였어요. 차에 다은이를 태우고 출발했어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근처 공원에 차를 세웠어요. 다은을 안고 벤치에 앉아서 한참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다은아, 이제 엄마한테 말해줘.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다은이가 훌쩍이면서 더듬더듬 말했어요. 할머니가 일요일에 할머니 행사에 와서 노래 한 곡 불러달라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다이 노래 잘하니까 할머니가 자랑하고 싶다고. 미술학원 발표회는 다음에도 있는 거니까 이번엔 할머니 도와달라고. 그래서 다음은이는 뭐라고 했어? 할머니, 나 그날 발표회야 엄마랑 가기로 했어. 그랬어. 근데 할머니가 다은이가 다시 울먹였어요. 할머니가 너 그러면 할머니 속상해서 큰일 난다고. 다은이가 도와줘야 한다고. 엄마한테 다은이가 하고 싶다고 말하라고. 다은이는 착하니까 할머니 말 들어줄 거지. 그러셨어. 저는 다은이를 꼭 안았어요. 7살짜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무거운 말을 들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다음은 이를 안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님이 단원들 무료 식사야. 그렇다 쳐도 우리 애한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건 다른 얘기였어요. 다은아, 일요일에 우리 어디 가기로 했지? 미술학원 발표회. 그래.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다 같이 다이 발표회 보러 갈 거야. 약속했잖아. 다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제야 조금 안심한 표정이 됐어요. 저는 그 순간 5년 동안 누르고 있던 게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더는 못 견디겠다는 그 느낌이요. 저녁 때 다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다현이랑 같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다현이가 학원 알림장을 꺼내놓고 아빠한테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빠, 이거 봐. 일요일에 운동회 예행 연습이래. 학부모도 와도 된대. 그래. 남편이 살짝 어색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다현이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일요일에 진짜 같이 갈 거지? 어제 약속했잖아. 저는 다현이 눈을 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맑아서 저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어요. 다현아, 그게 아빠가 좀 더 알아보고. 다현이가 아빠를 봤어요. 그 눈빛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빠, 또 못 가. 또 할머니 합창단 때문이지.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번에도 그랬잖아. 작년 운동회 때도 그랬고 봄 소풍 때도 그랬고 엄마 아빠가 오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혼자였잖아. 선생님이 다현이 부모님은 왜 안 오셨어? 물어보시면 나는 매번 가게가 바빠서요 그랬어. 근데 사실은 할머니 합창단 때문이었잖아. 저는 다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우리 큰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엄마, 나 진짜 이번엔 같이 가고 싶어. 이번 운동회는 내가 계주 선수 됐고, 내가 우리 반 대표야. 다른 친구들 부모님이 다 오시는데 나만 또 혼자면 다연히 눈이 빨개졌어요. 11살짜리 우리 큰아들이 눈물을 참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봤어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더니 천천히 다연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다연아, 아빠가 약속할게. 이번 일요일 우리 같이 가. 엄마도 아빠도 같이. 다이도 데리고 다연이가 아빠를 빤히 쳐다봤어요. 진짜 남편이 다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어제 같은 눈빛이 아니었어요. 흔들리는 눈빛이 아니라 결심한 눈빛이었어요. 12년 동안 처음 보는 눈빛이었죠. 다연이가 그 말을 듣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방으로 뛰어가서 운동복을 꺼내왔어요. 엄마, 아빠, 이거 봐, 학원에서 받은 거야. 계주 선수만 입는 거야. 저는 다연이 운동복을 받아들었어요. 등에 큼지막하게 4학년 2반 박다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계주 선수라고도요. 저는 다연이를 꽉 안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다연이가 이걸 며칠 동안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매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못 꺼낸 거예요. 다연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운동복을 정리한 다음에 저랑 남편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어제 내가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한 거 5년 동안 그 말을 몇 번 했는지 셀 수도 없겠지. 그때마다 너 혼자 다 짊어졌을 거고 엄마한테 안 된다는 말 못하는 게 효도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효도가 아니었어. 도망이었어. 저는 그 일을 봤어요. 오늘 다이 얘기 들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야, 나 진짜로 결심했어. 이번 일요일 가게 문 닫고 우리 가족 어디든 가자. 엄마 행사는 엄마 알아서 하시라고 해. 누나도 알아서 하라고 해. 나는 더는 도망 안 가. 저는 그제야 5년 동안 처음으로 같은 편이 옆에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 9시쯤이었어요.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저와 남편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지수야, 이번 주 일요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참 망설리다가 말했어요. 다연이 발표회 가야지. 다연이 운동회 예행 연습도 가야 하고. 그래. 가야지.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발표회는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래. 다연이 예행 연습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고. 시간이 겹쳐. 그럼 내가 다음이 발표회 갈게. 당신이 다연이 운동장인가? 그럼 가게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다짜 일요일은 원래 정기 휴무잖아. 5년 동안 한 번도 못 지킨 그 정기 휴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 눈빛이 진지했어요. 엄마가 오시든 단원들이 오시든 그건 우리가 알바 아니야. 우리 가족 일정이 먼저야. 저는 그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5년 동안 매번 한 번만 도와드리자고 했던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표회랑 연습 끝나고 오후에 다 같이 어디 좀 다녀오자. 멀리는 말고 가까운데. 1박이라도 1박. 5년 동안 가족 여행 한 번을 못 갔잖아. 애들 좋아하는 대로 가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밤 10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어요. 친정 엄마는 한참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잘 결정했다. 우리 딸 내 그동안 너무 참았어.
엄마 어머님이 일요일에 전화하실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여차하면 엄마가 막아줄게. 엄마가 받으신다고. 그래. 사돈끼리 얘기할 일이 있으면 사돈끼리 하는 거지. 너희는 너희 일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A4 한 장을 꺼내서 안내문을 작성했어요. 안내문 매주 일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월요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소 칼국수 보쌈 4장 올린 프린트해서 2장을 뽑아 봉투에 넣었어요. 내일 토요일 영업 마치고 유리문 안쪽에 붙일 거예요. 남편이 옆에 와서 안내문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드디어 붙이네. 응, 드디어.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날 밤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일요일이 기다려졌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없는 날이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가게에 나가서 칼국수 면을 뽑고 보쌈 돼지고기를 삶기 시작했어요. 김씨 아저씨가 7시쯤 출근하셨어요. 사장님, 오늘 좀 다르시네요. 표정이 그래 보여요. 네, 어제까지는 뭔가 무거운 표정이셨는데 오늘은 좀 가벼워 보이시네요. 저는 살짝 웃었어요.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그래도 뭔가 느끼시는 게 있나 봐요. 점심 장사는 평소처럼 바빴어요. 단골 손님들이 오시고 칼국수를 말고 보쌈을 썰고 그 와중에 어머님한테서 2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카톡도 여러 개 왔어요. 내일 행사 음식 준비 얘기, 단원들 도착 시간, 케이크 픽업 다 읽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오후 3시쯤 형님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오후 6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셨어요. 김씨 아저씨가 평소처럼 주방 정리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정산을 마치고 아저씨한테 말씀드렸어요. 아저씨, 내일은 가게 안 열어요. 아저씨가 손을 멈추셨어요. 일요일이니까 정기 휴무 아닌가요? 네, 5년 만에요. 아저씨가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하셨어요. 진작 그러셨어야지. 아저씨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주방 마무리를 하시고 월요일에 뵐게요 하시면서 나가셨어요. 남편이 6시 반쯤 가게에 들어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제 제가 출력해둔 안내문이었어요. 붙이러 왔어. 남편이 봉투에서 안내문을 꺼내 유리문 안쪽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였어요. 바깥에서 들여다보면 잘 보이도록 그리고 누가 뜯어내지 못하도록 안쪽에 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이었어요. 일요일 휴무 안내문이 유리문에 붙어있는 가게. 남편이 안에서 블라인드를 끝까지 내렸어요. 평소엔 손님들이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있게 살짝만 내려두던 블라인드였는데 오늘은 끝까지 내려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게 했어요. 비밀번호 바꿔놨지? 응, 어머님이 비상 열쇠 가지고 계셔서 도어락 비번도 어제 다 바꿨어. 잘했어. 남편이 도어락을 잠그고 문 손잡이에 두꺼운 체인 자물쇠를 걸었어요. 시장 철물점에서 어제 사온 거예요. 어머님이 혹시라도 열쇠 수리공을 부르실 가능성까지 막아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하나 싶어. 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5년 동안 엄마가 우리 가게 문을 자기 가게처럼 여셨어. 한 번 정도는 진짜로 닫여있는 게 어떤 건지 보셔야 해. 집에 돌아오니 다은이와 다연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 발표회 진짜와 진짜 엄마가 약속했잖아. 아빠는 내 운동회 이행 연습아 당연하지. 다연이가 활짝 웃었어요.
다현이는 발표회에서 부를 노래를 한 번 더 연습한다고 거실에서 흥얼흥얼하고 있었어요. 미술학원 발표회인데 노래까지 한 곡 부른대요. 다은이가 노래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특별히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면서 아이들 모습을 바라봤어요. 5년 동안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일요일 저녁이면 늘 가게에서 어머님 합창단 뒷정리하느라 녹초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이 휴대폰을 들었어요. 양평 펜션 예약했어. 내일 오후에 가서 1박하고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자. 1박이라고 월요일 가게 열어야 하는데 월요일 점심 장사만 하루 쉬자 5년 만에 가는 가족 여행인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단골 손님들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김씨 아저씨한테 미리 말해뒀어. 월요일 오후부터 정상 영업할 거라고. 점심 안내문도 같이 출력해서 내일 추가로 붙여놓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10시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 중화 5통, 어머님 4통, 형님 1통 카톡 메시지도 10억에 쌓여 있었어요. 마지막 카톡은 어머님이 9시 50분에 보내신 거였어요. 내일 새벽 6시까지 가게 와라. 음식 준비해야 한다. 답장 없으면 그냥 알아서 가마. 저는 그 카톡을 한참 바라봤어요. 5년 동안 매번 받았던 그런 카톡이었어요. 답장 없으면 그냥 알아서 가마. 그 한마디로 제 일요일이, 제 가족 시간이, 제 5년이 다 사라졌어요. 남편이 옆에서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답장하지 마. 그냥 휴대폰 꺼두고 자. 내일 어머님 가게 앞에서 어떤 표정 지으실지. 남편이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그 안내문은 엄마한테 보복하려고 붙이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을 적은 거잖아. 매주 일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그게 다야. 엄마가 5년 동안 단원들께 뭐라고 말씀하셨든 그건 엄마가 만드신 일이지 네가 만든 일이 아니야. 저는 한참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곤란해지시는 건 마음이 좋지가 않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5년이야. 5년 동안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엄마께 일요일 휴무 말씀드린 게 한두 번이야. 단원들 안 오게 해달라고 부탁드린 게 한두 번이야. 다 거절당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은 그냥 다이 발표회 가는 엄마로만 있어. 그게 다야. 저는 휴대폰 전원을 껐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일요일 새벽에 알람을 맞추지 않았어요. 내일은 다이 발표회 시간에만 맞춰서 일어나면 되니까요. 베개에 머리를 대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5년 동안 쌓아둔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일 어머님이 가게 앞에서 계실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만 그건 제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5년 만에 정기 휴무를 지킬 뿐이에요. 일요일 아침 7시였어요. 알람도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5년 동안 일요일 새벽 5시면 가게 준비하러 나가던 몸이 오늘은 7시까지 푹 잤어요. 옆에서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다현이도 부엌에서 우유를 마시고 있었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채였어요. 아빠 빨리 가자. 9시까지 운동장 도착해야 해. 알았어. 알았어. 아침 먹고 가야지. 다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발표회가 10시 시작이니까 8시쯤 깨우면 돼요. 저는 다은이 발표회 옷을 꺼내서 옷걸이에 걸어두었어요. 흰색 원피스에 분홍색 카디건 바은이가 직접 골랐어요. 휴대폰은 아직 꺼두었어요. 켜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던 그 시각가게 앞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빨간 정장을 차려입으시고 형님과 함께 가게 앞에 도착하셨어요. 손에는 케이크 상자와 단원들에게 나눠줄 답례 선물 23개가 든 큰 종이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엄마, 우리 좀 일찍 왔지? 며느리 좀 갈구려고 일찍 온 거지. 갈구는 게 아니라 미리 좀 봐줘야지. 보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칼국수는 언제 끓여야 하는지. 우리 며느리가 솜씨는 좋은데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어머님은 입꼬리에 미소를 뗀 채 가게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단원들 앞에서 단장으로 연임될 자신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계셨던 거죠. 23명이 박수치는 모습. 부단장님이 일어서 축사를 하시는 모습. 며느리가 보쌈을 내오면 단원들이 단장님, 며느님 정말 잘 두셨네요. 하고 부러워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골목 끝에서 가게가 보이는 순간 어머님의 걸음이 멈췄어요. 가게 유리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블라인드가 안쪽에서 끝까지 내려져 있어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뭐야? 얘네 아직 가게 안 연 거야? 내가 그만큼 서두르라고 했는데 이것 봐, 내가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어머님이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셨어요. 도어락은 잠겨 있었고 손잡이에는 두꺼운 체인 자물쇠까지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이 핸드백에서 비상 열쇠를 꺼내셨어요. 5년 전 제가 어머님께 급한 일 있을 때 쓰시라고 드린 열쇠였어요. 도어락 키패드에 비밀번호를 누르셨어요. 비소리만 났어요. 제가 어제 비밀번호를 바꿔 두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전원이 꺼져 있어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한 번 더 거셨어요. 같은 안내음이었어요. 얘는 뭐라고 있길래 전화를 안 받아? 형님이 옆에서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엄마, 걸어볼게. 형님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지수야, 어디야? 전화 좀 받아. 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휴. 빨리 상민이한테 걸어봐. 형님이 남편한테도 전화를 거셨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운동장 가는 길에 비행기 모드로 해두었거든요. 엄마, 이상하다. 얘네 둘 다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님 얼굴이 점점 굳어지셨어요. 그때 어머님 눈에 유리문 안쪽에 붙어놨어요. 안내문 매주 일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월요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소칼국수 보쌈 사장 올림. 어머님은 한참을 그 종이만 바라보셨어요. 형님이 옆에서 안내문을 들여다보시더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 단원분들이 한 분, 두 분 도착하기 시작하셨어요. 다들 한껏 차려 입으시고 손에는 어머님 연임 축하 꽃다발을 들고 계셨어요. 부단장 이정혜 씨가 가장 먼저 어머님 옆에 다가오셨어요. 60대 후반의 늙검은 뿔테 안경을 쓰시는 분이에요. 김 단장님 안 들어가시고 왜 나와 계세요? 어라, 왜 가게가 닫혔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안내문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정혜 씨도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단장님, 여기 일요일에도 안 쉬지 않아요? 오늘 사장님이 깜빡하셨나 봐요. 어머님이 그제야 입을 여셨어요. 아니, 그게 며느리가 오늘 아침에 일이 좀 있어서 곧 올 거예요. 전화는 해보셨어요? 안 받네요. 이정혜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안내문을 한 번 더 보셨어요. 다른 단원들도 모여드셨어요.
어머, 왜 다들 밖에 계세요? 아유, 단장님 추운데 빨리 들어가요. 어머님이 당황한 듯 손을 흔드셨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며느리가 곧 올 거예요.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 잠깐 어디 다녀오는 것 같은데. 그때 단원 중 한 분이 안내문을 발견하셨어요. 여기 안내문 붙어 있네? 매주 일요일 정기 휴무라고요? 매주 일요일, 단원들이 안내문 주위로 모여드셨어요. 잠시 술렁임이 일었어요. 어머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저거 그냥 옛날에 붙여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평소엔 일요일에 영업 안 하는데 우리 합창단 때문에 특별히 열어주는 거니까. 아, 그래요? 그럼 오늘은 왜 닫여 있어요? 그게 며느리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전화도 안 받으세요? 단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술렁이 다시 일었어요. 한 분이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근데 안내문이 좀 새 것 같은데. 그러게요. 종이가 빳빳해요. 이정혜 씨가 안내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단장님, 이거 어제 붙인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말문이 막히셨어요. 그때 형님이 나서셨어요. 저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시까지 23명 식사를 어디서 할지가 문제잖아요. 어디 갈 만한 데 없을까요? 이정혜 씨가 난감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단원들도 서로 얼굴만 쳐다보셨어요. 근처 식당 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러니 난감하네. 그때 단원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저요 앞에 시청 앞 호텔에 일요일 점심 뷔페 있던데요. 거기 갈까요? 이정혜 씨가 단원들 쪽으로 돌아섰어요. 여러분, 일단 호텔로 이동할까요? 여기서 이러고 있어 봐야 답 없으니까요. 단원들이 웅성거리며 이동 준비를 하셨어요. 한 분이 어머님 옆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단장님, 근데 식사 비용은 어떻게 해요? 우리 회비 낸 거 없는데. 제가 낼게요. 제가 어머님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옆에 계신 다른 단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단장님, 혹시 그동안 매주 일요일 우리 식사 그건 사장님이 다 자청해서 차려주신 거 맞죠? 네, 그럼요. 근데 왜 오늘은 갑자기 문을 닫으셨으려나? 그게 며느리가 좀 피곤한가 봐요. 요즘 애들 때문에 힘들어서 어머님이 더듬더듬 변명하셨어요. 다른 분이 끼어드셨어요. 단장님, 그럼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 또 사장님 가게 가도 돼요? 아, 그거는 제가 며느리랑 얘기해 볼게요. 어머님이 점점 말을 흐리셨어요. 단원들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직접적으로 추궁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분위기였어요. 이정혜 씨가 핸드폰을 보시면서 단원들을 정리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여러분, 일단 호텔 가시죠? 시간이 없어요. 단장님 가시죠? 단원들이 두 분, 세 분씩 모여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호텔로 이동하셨어요. 뒤에서 누군가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갑자기 문을 닫고 단장님 말씀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단원들이 골목 끝으로 천천히 이동하시는 동안 어머님은 가게 앞에 잠시 더 서 계셨어요. 형님이 옆에서 재촉했어요. 엄마 빨리 가, 단원분들 다 가셨어. 잠깐만 있어봐. 어머님이 다시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며느리한테 한 번 더 전화를 거셨어요. 전원이 꺼져 있어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남편한테도 다시 걸어보셨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한참 휴대폰을 손에 쥐고 계시다가 결국 사돈인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사돈한테 전화하는 게 자존심 상하셨지만 단원들 다 호텔에 가 있는데 정작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는 없으셨거든요. 친정엄마는 한 번에 받으셨어요. 사돈, 우리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아요. 가게 문이 닫혀 있어요. 오늘 큰 행사가 있는데 수학이 넘어서 친정엄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돈, 오늘 일요일이에요. 우리 지순의 가게 정기 휴무일이고요. 네, 지수는 지금 다이 발표회가 있고 사위는 다연이 운동회 예행 연습회가 있어요. 뭐라고요? 어머님이 멈칫하셨어요. 두 아이 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지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다이 발표회를 본대요. 사위도 처음으로 다연이 운동회 예행 연습 보러 갔고요. 사돈, 그래도 오늘 큰 행사가 있는데 미리 좀 알려줬어야지. 사돈 친정엄마 목소리는 시종일관 차분했어요. 우리 지수가 일요일 정기 휴무 지키고 싶다고 사돈한테 말씀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매번 사돈이 안 된다고 하셨고요. 어머님이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오늘은 그냥 단원분들 모시고 식사라도 잘하시고요. 우리 지순의 가게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이에요. 그럼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어머님은 한참 휴대폰을 손에 쥐고 가만히 서 계셨어요. 형님이 옆에서 물었어요. 엄마 뭐래? 올케 어디 있대? 다이 발표회 갔단다. 형님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셨어요. 올게 진짜 2억이야. 내가 그만큼 오늘 엄마 연임이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미리 안 온다고 말이라도 했어야지. 사람을 이렇게 골탕 먹이면 어떡해? 어머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한참 휴대폰만 바라보고 계셨죠. 입술이 파르르를 떨리고 핸드폰을 준 손에 핏줄이 섰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 멀리서 이정혜 씨가 어머님 쪽을 돌아보며 손짓하셨어요. 단장님 빨리 오세요. 어디서 드실 거예요? 어머님이 휴대폰을 천천히 가방 안에 집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활짝 웃으며 단원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죠.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가 오늘 좀 바쁜가 봐 미안하게 됐어요. 얼른 갑시다. 하지만 어머님의 웃는 얼굴 뒤에서 가방 속 휴대폰을 준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호텔 로비. 단원들과 어영부영 점심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은 카운터 앞에서 카드를 내미셨어요. 단체 23명. 일요일 점심 비체요. 직원이 단말기를 두드렸어요. 1인당 5만 5천 원이시고 23분이시면 총 126만 5천 원입니다. 어머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형님이 옆에서 어머님 팔을 잡으셨어요. 엄마 일단 그냥 해, 단원들 보고 있잖아요. 카드 결제음이 났어요. 승인되었습니다. 5년간 며느리에게 떠넘겨온 청구서가 처음으로 어머님 자신의 손에 쥐어졌죠. 단원분들이 뷔페홀로 들어가시는 동안 이정혜 씨가 어머님 옆에 잠시 서 계셨어요. 단장님,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이네요. 5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거기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 며느님이 좋아서 자청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어머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일요일이 원래 정기 휴무라는 거, 5년 동안 우리가 며느님 정기 휴무일에 들어가서 공짜로 밥 먹었던 거예요. 며느님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굴이 지금도 화끈거리네. 이정혜 씨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단장님, 오늘 행사는 어떻게든 진행했으니 다행이지만 연인거는 단원들이랑 다시 얘기해 봐야겠어요. 어머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이 여사님 그동안 제가 단장님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단원들 다 듣고 있어요. 이정혜 씨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리를 옮기셨어요. 저는 그 시각 다이 발표회장에 있었어요. 다은이 차례가 됐어요. 무대에 올라간 다은이는 한번 객석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살짝 웃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다음은이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옆자리 학부모 한 분이 작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저 아이 노래 진짜 잘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다은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손에는 작은 트로피가 들려 있었어요. 다은이가 노래상을 받았대요. 엄마, 나 상 받았어. 우와, 진짜. 우리 다은이 진짜 잘했어. 저는 다은이를 꼭 안았어요. 다은이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엄마, 나 이거 할머니한테도 자랑하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다은이는 며칠 전 어머님께 압박당했던 일을 벌써 잊은 듯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라요. 다은이한테 할머니는 여전히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자랑하자. 오늘은 빨리 오빠 만나러 가야지. 다이 손을 잡고 학원을 나왔어요. 휴대폰을 켜니 부재 중화 12통이 떠 있었어요. 어머님 9통, 형님 3통 카톡도 잔뜩 와 있었어요. 다 읽지 않았어요. 친정 엄마한테서 카톡 1통만 와 있었어요. 사돈한테 전화 왔다 갔다. 잘 정리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애들이랑 보내라. 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다연이 학원 앞에 도착하니 남편과 다연이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연이도 예행 연습에서 달리기 1등을 했다고 했어요. 다이가 차에 타자마자 트로피를 흔들었어요. 오빠 나 상 받았어. 다연이가 신기한 듯 트로피를 만져봤어요. 남편이 운전석에서 저를 돌아봤어요. 잘 끝났어? 응. 너무 잘 끝났어. 우리 다연이도 1등 했대. 아빠랑 사진도 찍었어. 진짜? 우와. 우리 둘 다 오늘 챔피언이네. 남편이 시동을 걸었어요. 양평 가자. 양평 펜션은 작은 통나무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고 멀리 강이 보였어요. 다은이와 다연이는 도착하자마자 마당에서 뛰어다녔어요. 남편이 짐을 내리는 동안 저는 평상에 앉아서 강을 바라봤어요. 5년 만이었어요. 일요일 오후에 가족과 함께 어딘가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어머니가 단원들 데리고 시청 호텔 뷔페로 가셨대. 23명,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친정 엄마가 아까 짧게 알려주셨거든요. 호텔 뷔페로 옮기셨다는 얘기였어요. 남편이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거기 점심 뷔페가 1인당 56만 원은 할 텐데 다 합치면 100만 원은 훌쩍 넘었겠네. 5년 동안 어머니가 우리한테 무료로 받으신 게 1,500만 원이 넘어. 그거에 비하면 100만 원은 정말 적은 돈이지.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오늘 그 돈이 정말 크게 느껴지셨을 거야. 그 자리에서 단원들 앞에서 카드 긁으셨으니까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나 마음이 좀 이상해. 왜? 어머님이 망신당하신 건 분명히 어머님이 자초한 일인데 그래도 막상 그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래서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거야. 엄마가 그동안 당신을 그렇게 대했어도 당신은 여전히 엄마 입장을 생각하잖아. 마당에서 다은이와 다연이가 비눗방울을 불고 있었어요. 다은이가 트로피를 잔디 위에 올려두고 다연이와 누가 더 큰 비눗방울을 만드는지 시합 중이었어요.
남편이 아이들 쪽을 바라보면서 작게 말했어요. 지수야,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해. 뭐가 5년 동안 당신 혼자 다 짊어지게 했어. 엄마 편 들고 한 번만 봐주자고 했던 거 다 미안해. 남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오늘은 그냥 즐겁게 보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9시 펜션 거실. 아이들은 일찍 잠들었어요. 종일 뛰어다녀서 피곤했나 봐요. 휴대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는 17통으로 늘어 있었어죠. 어머님 13통, 형님 4통 카톡 메시지는 30개가 넘었어요. 가장 마지막 카톡은 어머님이 저녁 7시쯤 보내신 거였어요. 내일 가게에 나와라. 얘기 좀 하자. 저는 한참을 그 카톡을 바라봤어요. 5년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 좀 하자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늘 일방적인 통보였거든요. 어쩔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내일 가게에서 만나야지? 피하면 안 될 것 같아. 같이 가줄까? 아니, 혼자 만날래. 어머님이랑 단둘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5년 동안 일요일 밤에 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내일 어머님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5년 전에 저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양평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집에 도착하니 8시쯤이었어요. 다현이는 학교에 가야 했고 다현이는 유치원에 보내야 했어요. 평소 같은 월요일 아침 풍경이었어요. 어제 일은 마치 꿈인 것처럼요. 아이들 등원시키고 가게에 도착하니 9시 반이었어요. 김씨 아저씨가 벌써 출근해 계셨어요. 사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아저씨 양평 다녀왔어요. 애들 좋아했죠? 엄청요. 다음은 이는 펜션 마당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평소처럼 점심 장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보쌈 고기를 삶고 칼국수 육수를 점검하고 김치통을 새로 꺼내고 손은 익숙하게 움직이는데 머릿속 한쪽에서는 자꾸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 카톡은 어젯밤 이후로 더 안 왔어요. 내일 가게에 나와라. 얘기 좀 하자. 그 한 줄이 마지막이었어요. 오시긴 오실 텐데 몇 시쯤 오실지, 어떤 얼굴로 오실지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10시 반쯤이었어요. 가게 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저는 보쌈을 썰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왔다. 저는 김씨 아저씨에게 슬쩍 눈짓을 했어요. 아저씨가 알아채시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뭐 좀 드릴까요? 칼국수나 한 그릇 내와. 저는 칼국수 한 그릇을 끓이고 김치를 3그릇에 담아서 어머님 앞에 놓아드렸어요. 어머님은 칼국수를 한 입 드시다가 멈추셨어요. 한참 그릇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앉아라. 저는 어머님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어제 호텔에서 126만 5천 원 나왔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제 남편이 추정했던 것보다 컸어요. 반원 23명. 한 사람당 5만 5천 원짜리 점심 뷔페. 내 어머님이 한참 칼국수 그릇만 바라보셨어요.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정혜 씨가 호텔에서 나가면서 그러더라. 단장 연인 거는 다시 얘기해 봐야겠다고 그러셨어요. 5년 동안 단원들이 다 알았더라. 너희 가게가 일요일에 원래 쉰다는 거, 저는 어머님 얼굴을 봤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칼국수 그릇만 보고 계셨어요. 부단장님이 그러시더라. 나 믿고 일요일마다 밥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공짜 밥이었냐고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그 말이 호텔 로비에서 떨어지는데 단원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하던지 어머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톤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너는 속이 통쾌하니? 저는 멈칫했어요. 내 안내문까지 붙여놓고 CM이가 가게 앞에서 단원들 앞에 망신당하는 거 그렇게 보고 싶었어? 저는 들고 있던 컵을 천천히 내려놨어요. 어머님 톤이 점점 올라오셨어요. 내가 5년 동안 너희 가게 동네에 자랑하고 다닌 게 누구 때문이야? 내가 단원들한테 우리 며느리 가게라고 떠벌리고 다닌 게 누구 좋으라고 한 일이야? 그래. 음식값 안 낼 건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근데 그렇게 안내문 한 장으로 CM이를 골목에서 망신을 쳐 사돈한테까지 전화하게 만들고 어머님 내가 어제 사돈한테 무슨 말 들었는지 알아? 너희 친정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라. 지수가 일요일 휴무 지키고 싶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요. 그 말이 사돈한테서 나오는데 내가 무슨 꼴이 됐겠니? 며느리가 친정 엄마한테 얼마나 일러 바쳤으면 저는 어머님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5년 동안 늘 이랬어요. 어머님이 한참 말씀하시고 저는 듣고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어머님 죄송해요 하면서 끝나는 패턴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어머님 말씀이 잠시 끊긴 틈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5년 동안 매주 일요일이요. 어머님이 단원들 모시고 오신 게 100번이 넘어요. 제가 노트에 다 적어뒀거든요. 보쌈 몇 접시, 칼국수 몇 그릇, 막걸리 몇 통. 5년 동안 1,500만 원이 넘어요. 뭐 1,500만 원이요? 어머님이 단원들 모시고 와서 공짜로 드시고 가신 음식값이요. 어제 호텔에서 어머님이 한 번에 결제하신 126만 원에 10배가 넘어요. 어머님의 손이 탁자 위에서 굳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갑자기 탁자를 탁 내려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나보고 그 돈 갚으라는 거야? CM이한테 밥값 계산서 들이미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네가 사람이야? 저는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갚으라는 말 안 했어요. 어머님. 그럼 뭐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머님, 저는 그냥 어머님이 아셨으면 했어요. 어머님이 단원분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 가게라며 베푸신 그 인심이 사실은 제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못했니? 너 시집 볼 때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깟 밥 좀 먹은 거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어머님, 저 시집 때 받은 거. 없어요. 예단도 제가 다 준비했고 신혼집도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얻었어요. 가게는 제가 5년 모은 돈으로 차린 거고요. 어머님이 보태주신 거 없어요. 어머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5년을 같이 가족으로 산 사이에 내가 어떻게 나한테? 저는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일요일에 엄마 없이 보낸 시간. 그게 더 아까워요. 다현이가 작년 운동 때 혼자 있었던 거, 다은이가 어린이날에 못 간 나들이, 그거 다 어머님 단원들 칼국수 말아드리느라 못한 거예요.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떨구셨어요. 탁자 위에 놓인 어머님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수야 그건. 그리고 어머님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다은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잠깐 멈칫하셨어요. 다은이가 발표회 날 솔로 파트 받았다고 자랑하니까 어머님이 그랬다면서요. 할머니 행사에 와서 노래 한 곡 불러다오. 미술학원 발표회는 다음에도 있는 거다. 7살짜리 손녀딸한테요. 어머님이 천천히 시선을 떨어뜨리셨어요. 다은이가 그날 밤 베개에 얼굴 묻고 한참 울었어요. 할머니가 자기 때문에 속상해 하실까 봐서요. 7살짜리가 할머니 걱정을 하느라요. 내가 그렇게까지 저는 어머님 눈을 봤어요. 저는 어제 안내문 붙인 거 후회 안 해요. 도어락 비번 바꾼 것도 후회 안 해요. 어머님 골목에서 망신당하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게가 원래 일요일에 쉰다는 사실을 그 한 가지를 단원분들이 직접 보시게 한 거예요. 5년 동안 어머님이 단원분들께 뭐라고 말씀하셨든 그건 어머님이 만드신 일이지 제가 만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칼국수는 다 식어 있었어요. 이제 매주 일요일 정기 휴무 지키려고요. 어머님 합창단 식사. 그건 어머님이 정하실 일이에요. 단원분들 회비 걷어서 동네 식당 예약하시든 다른 데서 모임하시든 5년 동안 그게 안 되셨던 건 안 되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안 하셨던 일이라서예요. 어머님이 또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작게 한마디 하셨어요. 단장이 돼가지고 단원들 앞에서 더치페이를 하라고. 어머님,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더치페이 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뭐 어때서요? 단장만 돈 내라는 법 없잖아요. 5년 전에 처음 단원들 모시고 오셨을 때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그 말한 거는 한 번이었어요. 그 한 번이 5년이 될 줄은 저도 몰랐고 어머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5년이 됐어요.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눈을 깜빡이셨어요. 제가 일요일 휴무 지키고 싶다고 말씀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단원들 너무 많이 오신다고 말씀드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때마다 어머님이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 부탁도 못하냐고 하셨어요. 저 어머님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지키려고 이러는 거예요. 다현이 다니 애들 아빠 저 우리 넷이 일요일 하루같이 보낼 수 있게요. 그게 다예요.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참을 그렇게 칼국수 그릇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가게 안에는 식기세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났어요. 어머님이 가방을 챙기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는데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작아 보이셨어요. 5년 동안 단원들 앞에서 늘 당당하시던 어머님이 오늘은 그냥 평범한 70대 어르신 같으셨어요. 문 앞까지 가시다가 어머님이 잠깐 돌아보셨어요. 다희는 어제 발표회 잘했냐? 네, 노래상 받았어요. 어머님이 잠시 멈춰 계셨어요. 그래. 그러고는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어머님이 골목 끝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저는 가게 안에서 한참 바라봤어요. 김씨 아저씨가 주방에서 나오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저씨가 그걸 보시더니 카운터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가져다 주셨어요. 드세요. 손님 오시려면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게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제야 5년 동안 막혀있던 뭔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형님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앞치마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어머님과의 얘기를 끝낸 오늘은 일단 가게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저는 때마침 들어오신 박 사장님이 드실 보리밥을 한 공기 푸고 김치를 3그릇에 담았어요. 5년 만에 돌아온 단골 손님의 점심상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가게 앞 골목에는 이암나무 흰꽃이 한창이에요. 저는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가게에 나와 평소처럼 보쌈 고기를 삶고 있어요. 다만 일요일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아요. 작년 6월부터 1년째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가게 유리문 안쪽에 붙여놓은 안내문은 작년에 붙인 그 종이 그대로예요. 1년이 지나니까 종이 모서리가 조금 누렇게 변했더라고요. 남편이 새로 출력해서 붙일까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두기로 했어요. 이 한 장이 우리 가족한테는 일종의 기념품 같은 거거든요. 그 사이 많은 게 달라졌어요. 먼저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어요. 박 사장님 부부, 철물점 안씨 부부, 김 선생님 부부. 5년 동안 발길 끊었던 단골 7분이 작년 가을 안에 다 돌아오셨어요. 평일 점심 매출이 작년 이맘때보다 30% 가까이 올랐어요. 일요일을 쉬는데 매출은 오은 거예요. 남편이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그 숫자를 보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지수야, 우리 5년 동안 도대체 뭘 거지? 저는 그냥 웃었어요. 지난 일이니까요. 가게 일에 사람도 한 명 더 들였어요. 주방 보조로 미선 씨라는 30대 초반분이 작년 가을부터 일하세요. 김 씨 아저씨가 무릎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만두지 않으시고 미선 씨한테 칼국수면 뽑는 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어머님은 작년 가을에 합창단 단장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부단장이었던 이정혜 씨가 새 단장이 되셨고 어머님은 평단원으로 남으셨대요. 그 소식을 저는 한참 후에 형님한테서 전해 들었어요. 어머님은 한 달에 한두 번 평일 점심에 혼자 오셔서 칼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단원들과 함께 오신 적은 작년 그 일요일 이후로 한 번도 없어요. 형님과의 관계는 한동안 어색했어요. 작년 6월 직후 2달은 거의 연락이 없었고 카톡으로 한참 쏘아붙이신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형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1시간 넘게 통화한 뒤로 톤이 누그러지셨어요. 지금은 명절 때 어머님 댁에서 만나면 평범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아이들이에요. 다현이는 5학년이 됐어요. 학교 축구에 들어갔고 일요일마다 동네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축구를 해요. 남편은 매주 일요일 오전마다 다현이 축구 보러 가요. 다희는 8살이 됐어요. 작년에 받은 노래상 트로피는 책장에 그대로 있어요. 지난주 일요일이 다희 2번째 발표였어요. 다은이가 이번엔 솔로 2곡을 부르고 노래상을 한 번 더 받았어요. 그날 어머님도 강당에 오셨어요. 가은이가 며칠 전에 할머니도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먼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어머님은 짧게 알았다고만 하시고 발표회 당일 일찍 오셔서 객석에 앉아 계셨어요. 다희 노래 부르는 동안 어머님 손이 무릎 위에서 박자를 따라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5년 동안 합창단 단장이셨던 분이니까요. 발표회가 끝나고 어머님이 다희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셨죠. 발표회 다음날 가게로 어머님이 칼국수 드시러 오셨어요. 평일 점심시간이었어요. 다 드시고 일어나시면서 카운터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올려놓으셨어요. 거스름 또는 됐다. 저는 그 10,000원짜리를 한참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우리 가게에서 본인 손으로 음식값을 내신 게 5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님께 돈을 받으려고 했던 일이 아니라 됐다고 어머님 넣어 두시라고 한사코 거절했는데 어머님이 애들 과자나 사주라면서 기억 10,000원을 두고 가셨어요. 어머님이 가게를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운 마음도 아니고 통쾌한 마음도 아니고 그냥 뭔가 끝났다는 느낌이었어요.
이번 주말에는 태안에 가요. 2박 3일이에요. 작년 양평 1박 갔던 그 펜션도 좋았는데 올해는 더 멀리 가자고 남편이 그랬어요. 가게는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쉴 거예요. 단골 손님들께는 미리 다 말씀드렸고 김씨 아저씨와 미선씨도 그 사이에 같이 휴가를 쓰기로 했어요. 가은이는 며칠 전부터 짐을 싸고 있어요. 작은 분홍색 캐리어에 수영복이랑 물안경이랑 인형까지 다 넣어두고는 매일 밤 한 번씩 열어보고 다시 닫아요. 다현이는 자기 축구공을 가져갈지 말지 며칠째 고민 중이에요. 남편이 어제 운전석에 앉아서 내비게이션의 태안 바다를 찍어보더라고요. 시간 반 걸린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전 처음 어머님이 단원들 데리고 오셨던 그 일요일, 그때 어머님이 카드를 내미시는데 제가 어머님 됐어요.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했던 그 한마디. 그 한마디로 5년이 사라졌어요. 일요일이 사라지고 가족 시간이 사라지고 단골 손님이 사라지고 다현이의 운동회와 다은이의 발표회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5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작년 그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지 못했을 거고 안내문도 못 붙였을 거고 양평에도 못 갔을 거예요. 어머님께 5년이었어요. 하고 말씀드리지도 못했을 거고요. 5년이 쌓이고 쌓여서 그 한 번의 일요일이 가능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게 헛수고는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5년이면 충분했어요. 그 이상은 안 됐어요. 가게 유리문에 붙은 누런난 안내문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매주 일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월요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소칼국수 보쌈 4장 올림. 별것도 아닌 한 장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안내문이에요. 근데 이 한 장 붙이는데 5년이 걸렸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가게 마감하고 차에 짐 싣고 아이들 태우고 태안으로 출발해요. 일요일 아침에는 바다에서 일출을 볼 거예요. 아은이는 분명히 모래사장에서 안 들어가려고 할 거고 다현이는 축구공 가져왔다고 거기서도 뛰어다닐 거예요. 남편은 제 옆에서 사진을 찍을 거고 저는 그 모습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거예요. 5년 만에 처음 갔던 양평 1박이 작은 한 걸음이었다면 이번 태안 2박 3일은 그 다음 걸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음 걸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 일요일은 우리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을 정리하면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건 어머님께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5년이 걸렸다는 그 한 문장이었어요. 안 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거운 거더라고요. 특히 그 말의 상대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처럼 가까운 사람일 때는 더 그렇죠. 거절하는 순간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가족이라는 이름에 금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또 한 번만 하다가 5년이 지나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한 사람만 계속 참는 관계는 사실은 가족이 아니라 짐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끌어안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로 알게 되거든요. 하지만 늦은 거절은 없어요. 다만 더 늦기 전이 가장 빠른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거 우리 집 얘기인데 하신 분들 계시다면 5년까지 가지 마시고 지금 한번 멈춰서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뭘 참고 있는지, 그 참는 시간이 우리 가족한테 어떤 시간을 빼앗고 있는지요.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자리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